신인규의 정치 영건스. 예, 처음 준비한 프로인데요. 이름이 좀 어색하시더라도 내용이 좋습니다. 신인규의 정치 영건스 시작하는데요. 오늘부터 오마이TV에서 비상계엄, 윤석열 탄핵부터 다양한 정치 현안까지 청년 정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또 살이 되는 조언, 댓글, 또 슈퍼챗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첫 방송이니만큼 슈퍼파워 패널로 준비했습니다. 믿음직한 박영식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와 같은 박수 우리 스태프분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파이팅 넘칩니다. 컨디션 좋으시죠? 아유 뭐 여기는 이 시간의 방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 예, 시간에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 예. 어제 밤에 분명 여기 있었는데 예. 오전에도 여기 있네. 예. 예, 돌고 예. 오마이 스트레인지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 볼살이 좀 빠지셨는데 너무 아, 힘드신 것 같아서 아니요. 가끔은 여기서 그냥 주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방이 많아가지고요. 빈 방에서 그냥 일단 자고 일어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웃자고 한번 얘기입니다. 아 그렇지. 농담으로. 농담을 또 진담으로 농담으로 받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슈퍼파워 패널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분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하실 분으로 기대되는데요. 진짜 청년, 진청이죠. 임지웅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중입니다. 진청. 진청이요. 예, 진짜 청년. 찐청. 찐청이 좀 더 어감이 괜찮아요. 예, 찐청. 네. 예, 찐청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임지웅 처장님 네.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좀 인사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TV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사실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저를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유튜브 활동 좀 하시고 조금 했었습니다. 예. 예. 예, 지금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단체에서 사무처장 맡고 있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사무국장 맡고 있습니다. 네, 처음 인사 올리겠습니다. 임중입니다. 네, 박수로 와.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좀 보직도 많이 맡으셔요. 좀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보직이 많아요 일단. 네, 그거 갖고서 뭐 감투 중독자냐 뭐 이런 얘기들 감투 중독. 아, 중독된 거 아니죠? 저는 감투가 아니라요. 일할 저희 수 일에,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저희는.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감투 중독 확실히 아니죠? 아유, 제가 감투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저는. 아니 뭐 예. 불러주는 자리면 네. 언제든 마다하지 않고 나가신다고 그렇죠. 우리 임지웅 사무처장님 오토바이 소리가 오. 찌웅 오. 아니 두 분 네. 오늘 첫 방송 좀 저희 알겠습니다. 오픈했는데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 동접자분들이 재미없으면 네. 또 나가시거든요. 네. 아, 저희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겠습니다. 저희가 편안하게. 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요 방송 이름 생소하거든요. 네. 신인규의 정치 영건스. 영건스 발음 괜찮습니까? 영건스. 네, 영건스. 음. 혹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건스가 뜻이 이래요. 복수로 쓰는데 이제 복수로 S 붙여가지고 재능이나 매력에 있어 그 성장을 주목받는 스타나 셀럽 아. 이렇게 저희가 사전적 정의를 합니다. 아 이거는 네. 딱 이제 그 임지웅 처장님 말씀을 딱 적어놓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좀 아유. 마음에 드세요? 어때요? 영건스. 아우, 너무 과찬. 아, 아이 또 겸손의 말씀을 또. 아닙니다. 저는 영건스는 아니고요. 아, 그 마음에 드시는 거죠, 그래도? 마음에 너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네. 야 근데 이거 진짜 그 제목을 고안하신 작가님이나 제작진분들도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애 많이 쓴 겁니다. 진짜 네. 애 많이 네. 쓰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들 예. 때 제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중요하죠. 이름이 제일 중요한데 예. 이름 따라 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 뭐 영화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영화의 성과가 결정되고 또 영화 같은 삶이 펼쳐지죠. 그쵸. 그리고 또 예. 가수의 경우에도 노래 제목에 따라 간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프로그램 제목 따라 가는데 네. 야 이게 이제 스타나 셀럽이 되기 전 단계에 있는 야. 사람들이 이 방송에 나온다 예. 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거쳐가시는 분들 이제 셀럽과 스타로 예. 네. 나아가는 등용문. 그렇죠. 정치 연건. 아, 내년 뒤에는 못 보는 사람들. 아, 의리 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아이. 우리가 또 연건스. 아, 저는 무조건 초심 유지하면서. 예. 아, 저는 무조건 초심 유지합니다. 아, 무조건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신인규의 정치 연건스 이제 시작하는데 이거 자꾸 부르다 보니까 네. 입에 딱딱 붙습니다. 예, 연거스. 연건스. 네.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아까 진짜 청년 정치, 그래서 진청, 찐청 이렇게 또 해드렸는데 네.
우리 임지웅 처장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처장 맡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무처장의 자리까지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시는지 아주 네. 궁금하거든요. 저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단체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혁신회의는 이제 이를테면 저희가 재작년 6월달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 혁신하자.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 때는 공천혁명 이뤄내는데 좀 큰 역할을 했었던 단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비롯한 내란 세력 척결하자.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기 민주정부 수립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자 이런 모토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 무슨 일을 하냐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거창하잖아요. 아니, 일단 궁금해요. 사무처장님 예. 어떤 역할 하시는지. 좀 이런저런 많은 일들 하고 있는데요. 뭐 예. 이를테면 뭐 정책 제안들 받아서 토론회 같은 것들 준비하는 일들도 하고 뭐 실무를 이렇게 좀 예, 총괄하시면서 실무 총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예. 일들 하고 있는 거죠. 아. 사무총장님도 계시고요. 사무총장님 계시고. 네. 어. 그래서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이대남이거든요. 27살인데 아, 저희- 27? 네, 27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예. 좀 2030들의 목소리 수렴하고 아. 그리고 20대들이 광장에서 만든 비치 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응원봉. 네, 그거를 여의도 한가운데로 끌고 와서 어. 정치혁명으로 만들자라고 예. 하는 좀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들의 목소리 듣고 아. 저도 또 목소리 내고 그런 예. 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아니 있겠습니다. 그럼 어제도 광화문 집회 또 다녀오셨나요? 어제? 네, 요즘 매일 어. 광화문에 가고 있고요. 매일 가시고. 네, 예. 오늘도 가시고 네, 오늘도 끝나고 바로 가야 됩니다. 네. 아이고 아우, 또 고생이 진짜 많으십니다. 활동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유, 아니 우리 아닙니다. 박영식 평론가님도 지금 네. 찐청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처장 맡고 계시고 예. 지금 감투 중독은 아니신데 예. 감투는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총평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더민주 혁신회의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앞에서 너무 잘 해주셨고 예.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그 조직에서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입니다. 아, 그럼요. 허리. 거의 모든 일을 다 하는 볼배그. 겁니다. 그렇죠. 스루 패스. 그러니까 스루 패스 그지.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뒤로 아무튼 옆 좌우로 다 그렇죠. 땡길 대로 땡겨가지고 에너지를 네. 발산하는 자리가 바로 사무처장이라는 맞습니다. 자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좀 뭐랄까 평온한 말투로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매일 집회에 나가서 예. 함성을 지르는 임지웅 사무처장님의 모습은 어. 굉장히 뭐랄까 야수 같은 야수. 그런 모습일 것이다. 야. 아, 이런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어. 아마도 그 더민주혁신회의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어떤 예. 누구보다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 이거 요거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제 27 네. 이제 20대 후반 딱 네네네.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젊은 청년 정치인들 있다가 저희가 또 후반부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어떻게 전임으로 또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뭐 딱 일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겸업을 좀 하시는 겁니까? 원래 혁신회의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 알바를 예, 아르바이트를 엄청 좀 많이 하시고. 했었죠. 예, 뭐 예. 이를테면 뭐 어떠한 일들 좀 하셨는지 제가 알바했었던 예. 걸로 따지면 손가락에 꼽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네. 많은 그 어떤 경험이 많으시다. 사회 경험이 네, 있으시구나. 원래는 예. 이제 제가 좀 대치동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일을 하셨고, 네, 대치동에서. 대치동에서 예. 이제 학원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두고 나서 예. 내가 정말 세상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한 열정이 시점부터는 있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정말 알바란 알바를 많이 했어요. 뭐 쿠팡 알바도 하고, 쿠팡도 하고. 네, 쿠팡도 예. 하고, 뭐 고깃집 알바도 하고, 오. 편의점 알바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예.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혁신회의 들어오게 돼서는 아. 네, 혁신회의에서 좀 전임으로 상근하면서 전임으로? 네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근데 뭐 정치라는 게 이제 뭐 정치 결사체 예. 이런 곳에서도 다양한 그 캐릭터들의 인물들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던 이런 경험들이 이 더민주혁신회의를 운영을 하시면서 다양한 정치인들을 또 이제 상대를 해야 되고 맞아요. 네. 또 이제 뭐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도 있고 네. 때론 도움을 청할 일들도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 사무총장님께는 가장 뭐랄까 빛이 되고 금 같은 네. 그런 경험이었지 예. 않았을까. 여러 알바들의 경험 말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네. 그 청년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사실은 뭐 나이대가 네. 이제 올해 막 40이 됐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사실상 저도 뭐 청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정치 활동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거 현실입니다. 네. 이거를 네, 그렇죠. 우리가 현실이 어려운데 어려운 현실을 덮어놓고
그냥 뭐 아무나 정치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아니, 거예요. 그럼요. 네. 냉정하게 우리가 짚을 건 짚어야 되는. 네. 그래야 또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저도 이제 저도 뭐 청년은 아니지만 그 단체 저도 정바세 만들어가지고. 아직 청년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죠. 이제 청년이 만들었지만 청년만 가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단체단체 운영하면서 정치의 입구를 열고 네. 정치도 경쟁하자 이게 저희 모토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구를 여는 역할 이게 그렇죠.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 차원에서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삶도 좀 여쭤본 거고 네. 요건 좀 저희가 이따가 더 자세히 네.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안부터 좀 저희가 짚고 갈 텐데요. 윤석열 피고인 네. 현재 형식상 대통령입니다만은 파면 결정 기다리는 국민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석방 이후에 내란 증후군이 또 도지고 있어요. 스트레스, 위장염, 두통, 이명. 저는 참고로 여기 담이 와가지고 네. 오늘까지도 지금 어깨를 지금 잘 못 움직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헌재가 지난주에도 선고를 할 것 같았는데 또 선고를 안 했단 말입니다. 요거 시간을 이제 다음 주로 넘겼는데 현재까지 지켜본 이 내란 이후의 내란 진압 과정, 네. 헌재의 결정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우리 임지웅 처장님 먼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헌재에서 보면서 좀 윤석열 내란 예. 수괴가 예.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 어떤 쟁점 중에 그거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 활동 방해하고 포고령 발령하고 선관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정치인 법조인 체포 시도한 거. 예. 이 5가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양쪽에서 가장 그 치열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했느냐 예.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도 강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하라고 하니까 우린 예. 즉각 해제했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은 보장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지시를 했었다면 예. 헌법상의 국가기관 기능 못하도록 한 국헌 문란 목적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하다. 증거 나왔잖아요. 나왔죠. 케이블 타이머 갖고서 묶어라. 그리고 이거는 뭐 5번째 쟁점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지만 뭐 국회의원들 잡아서 수거해가지고 백령도 어디 앞바다에다가 뭐 폭사시켜라 막 이런 내용들까지 수천 메모 다 나왔었잖아요. 나오죠 지금. 수천 메모 다 나왔잖아요. 예, 문자도 나오고 네. 다 나왔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윤석열과 그리고 뭐 석동현을 비롯한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헛고생 헛심 쓴다. 예. 헛고생 하신다. 열심히들 하신다. 열심히는 하신다. 열심히 개몽 되셔라. 아니,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 이거 지금 평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결론은 좀 어떻게 언제 날 걸로 좀 보십니까? 결론은 무조건 파면이고요. 예. 8대0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거고요. 이거 확실합니까? 아, 이건 많은 분들 저는- 불안해하시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는요?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있는 이유의 배경에는 결국 만장일치로 가는 과정에 수기 과정이 있는 것이고 예. 토론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 과거 대통령들의 이 탄핵 선고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미 기간을 오버했습니다. 예. 이번 3월 14일이 지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의 숙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도 일반 대중들이 보는 레거시 언론만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마치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 나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 특히 여론조사로 비춰봤을 때 이미 뭐 탄핵 인용 쪽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8대0 파면에 이르게 될 것은 분명하고요.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헌법재판관들끼리의 그런 수기 과정이 길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디테일한 그런 이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이고 일부 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의 문제를 만약에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그 대목에 있어서의 고민이 있는 것이지 예. 어떤 결론이 기각이 좀 더 많고 혹은 기각을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어서 이런 고민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정치권에서도 이미 조기 대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권 주자들도 이미 나오고 있고. 몸풀기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럼요. 예. 이제 그런 거를 두고 봤을 때 결론은 인용인데 다만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것뿐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예. 헌법재판관들이 명분을 많이 가져가는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감사원장 탄핵이나 검사들의 예. 탄핵으로 이미 접했고요. 그때도 8대0이었고 다 8대0입니다. 그 이전에 권한쟁의도 8대0이었고 어. 다 모든 것들이 8대0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게다가
이 선입 선출에 대한 논리도 이미 해결했잖아요. 예, 예. 감사원장 것도 많이 미리 이제 선고를 하면서 이제는 윤석열 파면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희망이나 낙관을 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8대0 파면이 너무나 명징하기 때문에 명징. 저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임지웅 처장님은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어떤 결정 몇 대 몇으로 낼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현재 아직 뭐 평의가 뭐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 그거 이제 보안 사항이라 아무도 네, 모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분위기로 봐서는 의견을 이제 확인하는 단계 아닐까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보다 더 늦어지게 되면 이거는 합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좀 저는 그런 걱정들은 조금은 안고 있는데. 그래서 뭐 소위 찌라시들 같은 게 많이 돌잖아요. 요즘 그래서 많이 뭐, 돕니다. 예, 뭐 3명이 반대를 한다. 예. 아유. 예. 뭐 기각과 각하도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각하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뭐 어떤 각하 분은- 기각 다릅니다. 헷갈리지 네. 마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루 빨리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어저께 이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좀 주말 집회가 좀 격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격화될까 봐? 네, 그런 예.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예.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면 2, 3일 전에는 선고일이 공지가 됐는데 아직은 국회 측의 일정이 통지가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 17일에 선고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21일 정도. 아.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은 하고요. 한 다음 주 중반에서 다음 주 목금 정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어떻게 21일. 결과는 8대0? 뭐 이건 너무 결과는 당연한 얘기지 너무 당연해서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안 물어보겠습니다. 21일 상황이- 금요일보다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해요. 이유는요? 이유는 이게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에 보통 언론들도 그렇고 정치 비평가들이나 이제 법조인 출신 분들께서도 금요일에 보통 이 탄핵 선고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관례대로 따지면 이제 관례대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예. 얘기인데 꼭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이 선고 기일을 통지하는 절차도 과거보다 더 간명해졌고 네. 즉 수신 확인만 되면 언론에 그냥 공지할 수 있게 되어 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월요일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이 집회가 격화될 것 같아서 물리적 갈등이 표출될까봐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혹은 오늘 예. 오전에 월요일에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집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찰 행정력에 어떤 거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은 어렵고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기일을 마치고 나서 선고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수요일에 굳이 안 할 이유 없습니다. 굳이 뭐 화요일과 목요일에 주로 헌재가 선고하거나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해서 수요일에 쉴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목요일도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저는 예. 금요일은 너무 예, 늦다. 그 늦다. 한 주의 그 주간을 봤을 때 그렇죠. 금요일은 너무 늦고 금요일에 발표하는 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저는 화수목에 이뤄질 가능성도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대이고 여러분들의 기대를 반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금요일 날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네. 금요일 날 해서 이거는 논란을 짚고 마무리 졌었어야 되는데 뭐 헌법재판소가 우리 임지웅 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발표를 금요일 날 했을 때 아마 네. 토요일, 일요일 그 쉬는 날 또 네. 많은 분들이 주말에 격해지는 시위 뭐 이런 것도 우려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양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제 밝히자면 네. 일요일 오후에 아마 저는 통지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 얘기는 오후에 빼놨는데 해서 일요일 오후에 통지해서 화수목 월요일- 사이에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월요일 선고 때릴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요? 월요일. 네, 월요일 날. 왜 월요일이냐? 월요일 날 때리면 가장 시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죠. 왜냐면 아, 이제 그렇죠. 가장 첫 주를 시작하는 날이라 이 아무래도 참여도 어렵고 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마무리를 짓고 아마 화요일부터 박성재 탄핵 새로운 국면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요거는 뭐 하나의 썰입니다만은 저의 예상은 그렇게 한번 밝혀. 근데 이거는 드리고요. 사실상 다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이거 없는 정답은 없어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늦춰질수록 국력은 낭비되고요. 그 가포 비상령이 지금 발령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경찰력도 가포 비상령이면은 거의 전쟁 빼고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오래 지속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네. 저는
가포 비상령 발령됐기 때문에 네. 월요일 한번 좀 예상을 해. 우리 사무총장님은 목요일, 금요일 얘기를 목금 하셨고 얘기하셨고요. 저는 또 화수목을 얘기했는데 저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요런 결론은 뭐 짜장면 내기 해야죠. 아니, 짜장면 내셔야죠. 아, 이신 분이. 아니 근데 이긴 사람이 쌓야죠. 이긴 제가 사람이. 이제 감히 이제 뭐 제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신인규 변호사를 띄워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요런 전망과 판단을 예. 하는데 가장 능합니다. 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습니다만은 능한 해주시죠. 능했기 때문에 지금 오마이 TV에서도 예. 진행자의 자격으로 앉을 수 있는 감사합니다. 아무나 앉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기는 간지럽거든요. 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가겠습니다. 5분. 네, 아니 5분 들어가겠습니다. 5분까지 할 건 없지만 네. 실제로 과거 지금은 이제 중도의 위치에 서 있지만 예. 보수의 인사로서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예, 영장 기간 실질 맞췄죠. 심사에서 유일하게 보수 예. 쪽에서 맞춘 사람이 신인규 네. 변호사 예. 단 한 명 있었어요. 네. 단 한 명 있었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예, 법대로 봤을 때. 하면은 알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상의 뇌피셜과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그렇죠. 일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은 저는 사실 좀 예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일요일 오후 통보. 일요일 오후 월요일 통보, 선고. 월요일 선고가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지금 환호하고 근데 계십니다. 가장 깔끔합니다. 가장 깔끔하고 가장 빠른 날이기 아니, 때문에 헌법재판소 그냥 이렇게 하시죠 그냥. 힘듭니다 이거. 아니 정말. 우리끼리 그 월요일로 합의해요. 아니 가포 비상령이라니까. 여러분 네. 가포 비상령이요. 경찰청장이 전국 관서에다가 다 비상대기해. 휴가도 못 가고 모든 경찰을 비상대기 시켜놓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금요일까지 한다고요? 이거는 헌법재판소도 나라를 생각하셔야죠. 네. 네. 마침 또 월요일로 가시죠. 마침 또 그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들이 네. 수요일까지 이미 그렇죠. 이 재량휴업. 재량 휴업을 학부모총회.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걸 단서로 해서 수요일 이전까지로 본다면 월화수 안에는 하겠다. 근데 화요일은 또 다만 뭐 변론도 화요일은 있으니까. 변론도 있으니까 또 일 많죠. 네, 일 할 일 많으니까. 많고. 네. 네. 공보 대응도 해야 됩니다. 더블로. 네. 그러면 월수. 월수. 그럼 월요일로 하시죠. 월요일로 이거는. 합시다. 네. 수요일 너무 깁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제가 지금 목금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수요일 하나만 끼워 넣을 수 있을지. 허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예. 역시. 한 곳장 넣는 거요? 한 곳장? 한 곳장 즉시 한거 한번 하겠습니다. 즉시 한거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요일로 정정해서 네. 저희가 월요일로 합의를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사람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네. 같은 입장이더라도 생각이 다르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건데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8명이 네. 다 각자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정도의 뭐 진통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고요.